아키라는 타락한 디스코드 모더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를 견디기 위해 게임을 개발한다. 하지만 그는 게임 세계로 순간이동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곳에서 그는 포켓몬처럼 악당들을 모아 자신의 개인 하렘을 만든다. 아키라는 냄새나는 게이머 소년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15년 동안 운영하던 게임의 서버를 종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계가 12시를 치자 그는 게임 속 악마 군주인 쿠나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버를 영구 종료한다. 그러자 그의 컴퓨터에서 밝은 빛이 나오고 그는 구름 터널 속으로 끌려가며 신비한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아키라는 평화로운 숲속에 있고 자신이 마피아 보스처럼 할인 선반에서 뽑아온 듯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이제 악마 군주 쿠나이의 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는 그가 또 하나의 쓰레기 이 세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남자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게임에 갇힌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방대한 지식을 사용해 관리자 모드를 잠금 해제하려 한다. 하지만 아직 그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알려주자 그는 스파이크 스피겔이라도 된 듯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때 그는 숲에서 나오는 공경에 처한 여성에게 눈길을 주고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진짜 쿠나이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서 어울리도록 해. 그런데 그에게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서 그의 얼굴을 베어버린다. 그러나 이는 쿠나이를 화나게 하여 그는 능력을 발동시키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악마를 물리친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이 괴물을 게임에 넣지도 않았고 그 소녀도 넣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즉, 그는 자신의 게임 세계와 다른 세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녀는 패닉에 빠져 그에게 먹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보통 첫 데이트에서만 키스하는 신사다. 쿠나이가 거대한 괴물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악마 군주일 것이라고 믿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쿠나이라고 부르라고 요청한다. 그 소녀는 아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이 신성한 빛의 왕국에 있으며 사람들이 케루빔을 숭배한다고 밝혔다. 케루빔 아래에는 3명이 성스러운 처녀들과 성기사들 그리고 그들이 성당이라 부르는 조직이 있다. 끊임없는 잔소리에 지친 쿠나이는 소녀에게 호수에서 씻으라고 말한다. 그녀가 스키비디 변기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나중에 아카가 얼굴의 더러움을 씻으며 쿠나이가 그녀에게 목욕하라고 한 이유가 깨끗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인지 궁금해한다. 반면 쿠나이는 자신이 만든 관리자 메뉴에서 관리자 권한을 드디어 잠금 해체할 수 있어 기뻐하고 있다. 아이템 명령어를 사용해서 목욕 타월과 비누를 소환하고 아카를 위해 준비한 후 그녀가 목욕하는 동안 돌아다니기로 한다. 숲속에서 그는 자신의 스킬 포인트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그가 게임에서 만든 메커니즘이었다. 수건과 비누를 만든 것만으로 이미 5포인트를 잃었으니 더 강한 몬스터와 싸워서 다시 회복해야 한다. 아카가 목욕을 마친 후 이 지역에 몬스터가 자주 나타나는지 묻는다. 그러자 그녀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세상이 끝났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몬스터들은 꽤 드물기 때문에 쿠나이는 그들의 소굴을 찾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카는 이 숲속의 소원사에 봉인된 몬스터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쿠나이는 그곳으로 안내해줄 수 있는지 묻지만 그녀가 다리를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진정한 신사답게 어부바를 제안한다. 이런 따뜻한 행동을 보고 아카는 울음을 터뜨리며 보통은 마을의 공식 쓰레기 수거원과 똥 청소부로 스톡된다고 인정한다. 사람들은 그녀가 더럽고 똥 냄새가 난다고 싫어했고 그들은 너무 지쳐서 이전에 나타난 괴물에게 그녀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닿으면 쿠나이가 더러워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잔소리가 지겨워지고 그녀를 안아준다. 가는 길에 그는 단순한 목욕이 몸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실 그녀는 보이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고 확신시킨다. 그 후 그는 일기를 꺼내 이름과 수학 방정식 그리고 게임이라는 단어를 적는다. 놀랍게도 아카는 3가지 언어를 모두 읽을 수 있었고 이는 쿠나이에게 이곳 사람들이 그가 아는 언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카는 그에게 신사에 대해 이야기해주는데 그곳은 괴물을 봉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또한 그것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쿠나이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신사에 도착하자 쿠나이는 이상한 냄새를 맡고 이번에는 아카가 아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그녀는 아카에게 기다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들어가서 그 지역을 점검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법의 원 안에 여러 시체들을 발견하고 이어서 큰 흰색 여성 동상을 발견하는데 그녀는 그를 마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많은 소원을 이루어줬다고 말하지만 이번 소원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쿠나이은 그녀가 자신을 소환한 사람인지 묻자 그녀는 뒤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마왕을 승천시키길 원했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녀가 그 괴물 그리오를 풀어줬는지도 묻지만 여자는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쿠나이는 자신의 소원을 빌는데 그것은 자신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 여자는 그것을 이뤄줄 힘이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두개골 문양이 새겨진 반지를 주고 토네이도처럼 타노스가 날린 것처럼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밖으로 나가서 그는 아크카에게 가까운 곳에 큰 도시가 있는지 묻고 그녀는 수도를 언급한다. 거기로 향하기 전에 그들은 아크카위 마을에 들르기로 결정하고 그녀가 몇 가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자신의 집에 들른다. 길을 가면서 그녀는 자신의 마을 주변 지역이 모두 말라버렸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모두 그리올위 저주 때문이라고. 단지 토양뿐만 아니라 물까지 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게 왜 그녀가 발견되었을 때 쉬드로 덮여 있었는지 설명해준다. 그녀의 마을에 도착하자 쿠나이는 그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 은신 자세를 취합니다. 그 후 일부 사람들이 나타나 그녀를 괴롭히고 싶어하고 쿠나이는 그녀와 텔레파시로 소통하여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시킵니다. 주민들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자 쿠나이는 분노하고 갑자기 해골 반지가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을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제안하지만 쿠나이가 그것을 악으로 판단하자 반지는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임을 상기시킵니다. 즉, 그는 실제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쿠나이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카를 돌로 치려는 주민들을 막기 위해 나섭니다. 그가 악마 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더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쿠나이는 그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불을 피우고 아카와 함께 도망칩니다. 그녀는 왜 자신 같은 쓸모없는 바보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는지 묻지만 쿠나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수도로 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사들로 호위받는 마차가 루나라는 소녀를 수도로 데려가고 있으며 그녀는 악마 군주를 처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그녀의 마차를 발견한 한 소년이 그의 주인 웬꼴에게 성녀의 도착과 함께 20명의 기사 호위대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웬꼴, 두더지의 우두머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성녀님께서 직접 복종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하지만 눈먼 사람도 저 얼굴에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겠지. 그와 비슷한 시각, 쿠나이는 라카를 등에 업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든다. 아무도 없는 곳에 캠프를 차리자고. 관리자 명령어를 사용해 쿠나이는 생존에 필요한 작은 상자를 소환한다. 그리고 방어용 물품이 든 또 다른 상자를 소환한다. 이 두 상자를 이용해 그는 로켓 포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기지를 만든다. 하지만 아직 아카의 끔찍한 냄새를 견디지 못해서 목욕하라고 한다. 안으로 들어가자 아카는 충격을 받는다. 그녀를 위해 쿠나이가 임시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그녀는 감탄하는 반면 쿠나이는 감동하지 않고 언젠가 그녀를 위해 온천을 만들겠다고 말한다. 침대에 누운 그는 이 세계에도 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하며 머뭇거릴 때 아카는 임시 화장실에서 따뜻한 목욕을 즐기고 있다. 목욕을 마친 그녀는 예전보다 냄새가 덜 난다고 쿠나이가 말하자 그것이 지금까지 받은 최고의 칭찬이라고 한다. 그 후 아카는 그의 침대에 기대어 묻는다. 오늘 밤 같이 있어도 되냐고. 그는 망설이면서 동의한다. 다음 날 두더지들은 절벽 위에 자리 잡고 루나와 그녀의 호위대를 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아카를 등에 짊어진 쿠나이뿐이다. 원골은 이 둘이 성모님이 꾸민 함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성모님은 그들을 기습하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는 빠른 기습 작전을 제안한다. 하지만 쿠나이는 이미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 아카를 내려놓자마자 두더지들이 화살을 쏘지만 그는 방패를 만들어 막아낸다. 이것 봐. 두더지들은 레벨 30 이하에 있어. 이는 아쿠니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소 레벨 조건이야. 즉, 현재 상태로는 두더지들이 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는 두더지들에게 겁먹고 숨지 말라고 부른 후 모두 함께 그를 기습하게 만들어
원골은 자신을 족장이라고 소개하고 쿠나이도 그가 다른 세계의 매니저와 닮았다는 걸 알아챘어. 하지만 원골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냥 더 못생긴 모습이 닮은 사람일 뿐이야. 두 사람은 누가 더 늙고 썩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 마리 두더지가 이 기회를 이용해 쿠나이를 뒤에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쿠나이는 손가락으로 튕겨 그를 날려버리고 나머지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그때 루나가 나타나 한 번의 공격으로 많은 두더지를 쓰러뜨립니다. 웬골은 남은 부하들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슬랫이라는 공격으로 그들을 잡아냅니다. 그 공격은 모든 방향으로 발사되며 쿠나이는 자신을 보호할 방어막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루나가 최대 레벨의 마법 사용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나의 기사들이 나타나자 쿠나이는 짜증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아카를 거의 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는 대신 그녀는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를 잡으라고 보냅니다. 하지만 쿠나이는 마법 방패를 사용해 자신을 보호한다. 그녀의 모든 부하들을 물리친 후 그는 위협적으로 루나에게 다가간다. 이제 그녀는 그의 힘에 겁먹었다. 그 남자는 그녀를 품에 안고 버릇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꾸짖는다. 나중에 그는 루나의 돈주머니를 압수한 후 도시로 향한다. 그 돈을 잘 쓰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그는 몰래 루나와 그녀의 호위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리고 루나는 그가 그녀의 엉덩이를 말 그대로 때리게 된 것에 불만이 많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엉덩이를 실제로 때린 것에 대해 불쾌해한다. 야부 시장에 도착한 그는 루나의 돈을 사용해 자신과 아카, 바베큐를 먹고 그 후에 지역 여관에 가서 가장 비싼 방을 예약한다. 아카는 습관적으로 그녀를 악마의 수호자라고 부르는데 그게 계산원에게 무서움을 준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엄하게 부탁한다. 안에 들어가자 그는 아카가 패션 재앙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고 더 나은 옷을 사기 위해 그녀를 부티크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그는 큰 금화를 꺼내서 매니저에게 부탁한다. 그녀에게 최고급 옷을 사오라고 한다. 곧 아카는 디즈니 공주처럼 꾸미고 나오는데 그는 그녀가 정말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계속 쿠나이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그날 저녁 그는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저녁 식사를 하고 모두가 시작한다. 아카와의 관계에 대해 수군거리는 중이야. 음식이 나오자 아카가 당황해서 왜 그가 자신에게 그렇게 친절한지 묻는다. 그녀는 갚고 싶어하고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루나가 식당에 들어오면서 대화가 방해받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돈으로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쿠나이는 그녀가 사과의 의미로 그에게 그 돈을 준 것을 상기시킨다. 그녀가 다시 장난꾸러기가 되기 시작하자 쿠나이는 부드럽게 그녀에게 그들과 함께 앉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때릴 거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소란을 일으킨 그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한다. 모든 테이블에 와인 한 병씩 제공하여 보상한다. 나중에 아카와 쿠나이가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그녀가 여전히 절뚝거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안고 가기로 결심한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자 루나가 문을 두드리며 나타나고 자신이 자기 방을 얻을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한다. 쿠나이는 그녀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녀를 보내지만 그녀는 하룻밤 함께 있겠다고 고집한다. 한편 루나의 언니는 도시로 가서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가고 있다. 그날 밤 아카와 루나는 함께 목욕을 하고 있다. 아카가 조금 주저하는 사이 루나는 그녀에게 마음을 조금 열어달라고 요청한다. 한편 쿠나이는 거실에서 왕관을 들여다보며 그것을 써보기로 결정한다. 관리자 명령을 사용해 얻은 무한 저장소에서 소녀들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그는 루나에게 천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천사가 모든 힘을 다해 악마왕 그리오를 봉인한 후 죽었다고 밝힌다. 하지만 왕국에는 여전히 사람들을 인도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주 있는 사람들, 종교적 존재이 있다. 한편 두 번째 성녀 킬러 퀸이 이끄는 전사들이 야후시로 접근하고 있다. 그녀는 루나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나아간 것에 대해 명백히 질투하고 있다. 악마 뒤틀기를 포획하면 그녀가 돋보일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천사의 상황을 이해한 후 쿠나이는 종종과 사라프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루나는 아무도 그들을 오랜 세월 동안 본 적이 없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종종의 소원 성소에 있는 석상이 그녀일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쿠나이는 이미 그 성소에서 석상 여성을 만났고 그녀가 정말로 종종이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밖으로 나간 남자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돈도 모아야 합니다. 그는 고서적과 수집품을 취급하는 가게를 발견하고 고향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되어 온 주전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다. 수집가 난데는 그 주전자를 인상적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쿠나이가 몇 가지 기술 포인트로 만든 쓸모없는 물건이다. 난데는 가격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쿠나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한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그는 큰 금화 하나를 사러 가라고 요청한다. 난데는 그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다며 기뻐하며 거래를 수락한다. 그러나 쿠나이는 주전자가 실제로는 5개의 큰 금화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놀라게 한다. 그의 충격을 받는다. 한편 슬픔의 무리가 은신처에 모여 있다. 악마 군주를 소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성녀들이 이를 계기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들의 리더가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을 없애고 싶어 한다. 요우로 돌아가서 킬러 퀸은 작은 군대를 이끌고 도시로 곧바로 들어가며 소란을 일으킨다. 그녀는 루나와 악마 군주가 나타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루나가 실제로 나타나자 혼자 나왔다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루나가 주목받기 위해 이 가짜 악마 군주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루나는 악마 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맹세하며 자신의 평평한 엉덩이에 완전히 집착하고 있다. 바로 그때 슬픔이 갑자기 나타난다. 양쪽 처녀들을 제거하기 위해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군대장 후지이 혼자만으로도 그들의 공격을 막기에 충분하다. 그들의 복장을 보고 쿠나이는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이 신사에서 마왕을 소환하려 했던 사람들임을.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처녀들과 군대는 사탄주의자를 처치하는데 쿠나이는 원치 않는 관심을 피하려 숨는다. 그러나 걷다가 가슴 상자를 꺼내는데 그것이 어둠에 물질을 방출하여 그들의 대부분의 병사를 둘러싸고 무찌른다. 킬러 퀸은 재빨리 루나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하며 그 어둠의 물질을 하데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것에 갇혀 신성한 힘이 소진된다. 사탄교도들이 자매들에게 화살을 쏘자 후지이는 용감하게 자신의 몸으로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조차도 공격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데스가 쿠나이에게 다가오자 반지가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처치하라고, 민간인도 포함해서요. 쿠나이는 그렇게 하면 왕국 곳곳에서 지명수배를 받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반지는 그의 몸을 빠르게 지배하며 그를 밝은 빛으로 감쌉니다. 곧이어 흰머리의 남자가 나타나 사탄교도들을 손쉽게 처치합니다. 그의 멋진 복장과 스타일을 보자 킬러 퀸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그녀는 이 흰색 로브를 입은 남자에게 팬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힘을 잠깐 보자 사탄교도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드래곤 기반의 힘을 사용해 그들을 추적하고 처리합니다. 그 후 그는 문화를 확인하는데 그녀는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묻고 그 남자는 자신을 제로라고 소개합니다. 제로는 주변을 살피기 위해 떠나고 헤이디스를 구한 후 간신히 도망칩니다. 이후 아카는 쿠나이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제로로 변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카에게 흰색 로브를 입은 남자를 봤는지 묻고 그녀는 문화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아키라가 제로를 농담 캐릭터로 만든 것입니다. 그의 게임은 이제 그 자신이 피식거리가 되어버렸다. 한편 두 명의 모험가 유키와 미카는 길드에 도착하여 급하게 돈을 벌기 위해 임무를 받아 결정한다. 카운터에서 그들은 쿠나이의 목에 보상금이 걸린 포스터를 보고 그를 추적하기로 결정한다. 그날 밤 쿠나이는 루나가 모든 병사를 집으로 보내버렸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난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녀의 경호원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음 날 쿠나이는 루나에게 왕실 복장을 덜 입도록 요청한다. 그녀가 너무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서다. 처음에는 전형적인 짱꼴통처럼 행동했지만 그녀는 쿠나이가 준 드레스를 입기로 결정한다. 한편 유키와 미카는 사막의 바람 폭풍 속을 거닐며 소문난 마왕을 찾고 있다. 유키는 느긋하고 게으른 마법사로 먼지와 더위에 불평하지만 미카는 임무 수행에만 집중하는 베테랑 전사다. 곧
그들은 큰 모래 늑대 무리를 만난다. 이들은 이전에 모래 폭풍을 이용해 자신들을 숨기고 있었다. 먼지가 가라앉자 모래 늑대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숫자는 너무 많아 유키와 미카는 용기가 그들의 성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도망치는 건 확실히 잘한다. 마차 안에서 쿠나이는 잠시 쉬기로 결심하고 담배를 피우며 루나에게 그가 없는 동안 옷을 갈아입으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엉덩이를 훔쳐보려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곳에 볼만한 것은 별로 없다. 밖에서 그는 월마트에서의 연기를 최대한 잘 해내며 쿠나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자신의 레벨을 높일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한다. 그때 그는 그들의 마차 쪽으로 다가오는 모래폭풍을 발견하고 유키와 미칸이 그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본다. 곧 그는 소녀들을 뒤따르는 큰 무리의 모래 늑대들을 발견하고 그녀가 그들을 자신 쪽으로 이끌었다고 추측한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쿠나이는 굳건히 서서 유키와 미칸이 마차 뒤에 숨을 수 있게 한다. 늑대들이 그에게 덤비자 그의 방어막이 자동으로 전개되고 그는 이 늑대들이 레벨 30 이하임을 깨닫는다. 자신감이 높아진 쿠나이는 첫 번째 스킬인 강습을 사용해 전선에 많은 늑대들을 처치한다. 그 후 그는 두 번째 스킬 모래 눈보라를 사용해 토네이도를 만들고 세 번째 스킬 천둥 박치기를 사용해 그들에게 번개를 내리친다. 먼지가 가라앉고 몇 마리의 늑대만 남아있으며 그들은 쿠나이의 힘에 겁먹어 그 자리에서 재빨리 도망친다. 쿠나이가 유키와 미칸에게 다가가서 다음에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결정 대신 뇌를 써보라고 말한다. 그렇게 쿠나이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며 그들이 그가 잡아야 할 악마 군주인지 궁금해하게 만든다. 마차 안에서 아카는 쿠나이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온 세상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그의 곁에 있겠다고 맹세한다. 루나는 그에게 좋은 경호원이라고 반쪽짜리 칭찬을 하고 그 남자는 그녀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칭찬으로 화답한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말을 먹이러 가면서 쿠나이는 관리자 패널을 열고 축하하기 시작한다. 한편 루나는 아카에게 조심하라고 한다. 쿠나이 주변에서 그녀는 그를 포주라고 생각한다. 쿠나이는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든 은신처를 꺼낸다. 소녀들이 들어가자 쿠나이는 아카가 아직 절뚝거리는 것을 보고 무시하지만 심지어 운전자에게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지만 남자는 말을 먹이기 위해 밖에 남기로 한다. 그래서 쿠나이는 그에게 담배를 건네며 두 사람은 늑대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후 그는 쿠나이 바로 아래에서 일하는 8명이 보조를 보여주는 메뉴를 엽니다. 이 특별한 보조들은 일반 보조 1000명만큼 강하지만 소환하는 데 많은 스킬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현재 쿠나이는 하나의 보조를 소환할 만큼만 스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부하들이 마법에 대한 강력한 방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조를 소환해야 합니다. 그가 떠올린 첫 번째 보조는 마법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무언가를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는 천재 의사이자 과학자입니다. 문제는 그녀의 사디즘 성향과 극단적으로 짧은 성질이지만 쿠나이는 그녀를 다룰 만큼 강하다고 믿고 있다. 관리자 명령을 사용하여 드디어 유를 소환하고 그녀가 정상적인 인간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자신의 능력을 직면하여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있는 세계에 대해 설명을 시작할 때 루나와 아코는 통목욕을 하고 있으며 루나는 쿠나이를 조종하여 이 집을 주도록 계획하고 있다. 밖에서는 유가 로켓 과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밤 없는 도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밤 없는 도시는 게임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이 집결된 곳이지만 게임의 최종 지역이기도 하다. 그들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발전이 필요하며 쿠나이의 첫 번째 계획은 그들의 기지를 야전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유에게 과학을 위해 어떤 생명체도 처치하지 말라고 금지하며 유는 이에 동의한다. 이후 그는 유를 다른 두 사람에게 소개하고 아코의 다리를 살펴보라고 요청한다. 유는 신이 손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손가락을 의료도구로 변환하고 아코의 다리를 치료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두 사람에게 도움에 감사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두 개의 기능하는 다리를 갖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귀여운 바보처럼 뛰어다닌다. 쿠나이는 그녀의 순수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 행복한 아코는 묻는다. 그녀의 손을 잡고 산책하러 가는 쿠나이. 가는 길에 그녀는 그에게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한다. 하지만 쿠나이가 그녀에게 이 약속은 좋아하는 남자를 위해 아껴두라고 말하자 그녀는 이미 그 남자를 찾았다고 속삭인다. 기지로 돌아온 쿠나이는 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아코를 도와줘서 칭찬한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만지는 순간 유의 몸은 압도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녀는 쿠나이의 칭찬을 받으며 왜 이렇게 큰 기쁨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감정을 더 탐구하고 싶어 한다. 그날 밤 유키와 미카는 술집에 머물며 유키는 이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치 드레이크보다 더 많은 잡동사니를 챙긴 듯한 가짜 마왕에 대해. 반면 미카는 그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그를 적으로 여기는 만큼 침을 흘리지 말라고. 또한 유키가 사실 여자처럼 꾸민 남자라는 것도 밝혀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방법이 있다. 한편 슬픔의 무리들은 그들의 남자 전용 공간에 모여 있는데 걷는 이는 밑줄 때문에 여성들을 무찌르지 못한 실패로 인해 주로 제로의 방해 때문이었다. 창립자인 유토피아는 그들이 소환한 마왕 그리얼이 어떤 마왕에게 패배했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그들이 희망을 더 많은 희생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것이 전체 수도를 삼키게 하려 하고 작전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한편 쿠나이와 나머지는 여행 중에 쿠나이가 길에서 버려진 마을을 발견한다. 그가 그곳이 무엇인지 묻자 루나가 그것이 자신의 영역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들은 확인하기로 한다. 쿠나이는 마을의 슬픈 상태를 언급하지만 루나는 통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또한 교회에서 다른 누군가가 이곳에 배정되었다고 밝힌다. 그래서 상관없어. 그녀와는 상관없어. 쿠나이는 빠르게 루나가 그냥 보여주기용일 뿐이라는 걸 알아차려. 왜냐하면 그녀는 영토를 관리하는 데 서툴기 때문에. 이게 그녀에게 이 낭비하는 땅이 주어진 이유야. 그녀가 본토에서 떨어져 있게 하려고. 그는 텔레파시로 유와 소통하며 교회가 루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문제 있는 땅을 주기 때문이야. 이것은 또한 그들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 쿠나이는 이 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그는 루나에게 마을 구석을 하나 내어달라고 부탁해 유가 거기서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은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는 온천 근처에 클리닉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수익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루나에게 인사하지만 그녀가 수배자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쿠나이는 그가 이곳을 운영하도록 교회에서 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루나와 자신이 앞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알립니다. 남자가 상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하자 쿠나이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루나가 이곳의 정당한 통치자이니 그가 잘못하면 맞아야 할 처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가서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고. 그가 떠난 후 쿠나이는 루나에게 이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두 소녀 모모와 키아는 농장에서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하지만 작물의 품질이 나빠 실망하고 있다. 그들은 물과 토양의 품질이 좋지 않으며 더 높은 품질의 수확을 위해 크리스탈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그때 쿠나이와 나머지 일행이 그들의 농장에 나타나고 루나는 이 소녀들이 한때 교회에 의해 사랑받았던 토끼 종족에 속한다고 밝힌다. 이제 그들은 모두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여기 모였다. 쿠나이는 뭔가 수상함을 감지하고 루나는 모든 종족이 인간을 제외하고는 신성한 빛의 왕국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고 밝힌다. 그들은 토끼들에게 물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쿠나이는 이미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토끼 소녀들이 항상 홉이라는 말로 문장을 끝내기 때문이죠. 나중에 그들은 우물 모습을 보여주고 유가 내부로 들어가서 물을 점검합니다. 그녀는 물줄기가 완전히 고갈되었음을 밝혀내고 그래서 더 깊이 파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쿠나이는 마법용 도르의 휠을 만들어서 우물 상태와 상관없이 물을 뽑아내도록 하기로 결정합니다. 유의 도움으로 그는 우물에 기구를 설치하고 마카에게 사용법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카는 손쉽게 우물에서 물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지만 아무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비록 그것이 저급한 아이템이지만 쿠나이는 그것을 고향의 기적적인 것으로 포장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이라고 주장해. 그는 소녀들에게 이 풀리휘를 비밀로 해달라고 약속하게 하고 더 나은 수확을 위해 비료까지 만들어줘.
토끼 소녀들의 반응을 보며 그는 여기 사람들이 완전히 바보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의 말장난으로 쓰레기 아이템을 귀중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루나는 토끼들을 도와준 그의 마음의 선함을 보지만 쿠나이는 캐릭터를 유지해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해. 그는 클리닉을 운영할 직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혀. 온천이니까 그는 토끼들에게 대신 하게 할 거예요. 마을에 도움이 되니까 루나는 이번 한 번만 그를 봐주기로 결정해요. 한편 수도에서는 장로들이 모여 루나가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요. 가장 나이 많은 성녀 엔젤은 루나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그녀는 루나가 마왕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만의 상징인 도나가 쿠나이를 처치할 허락을 요청해요. 하지만 마샬은 루나의 결정을 방해하지 말자고 제안해요. 도나는 쿠나이가 셀로지 마을을 불태웠다고 주장하지만 다시 한번 마샬은 쿠나이가 단지 하나의 집만 태웠던 것이라고 밝혀요. 그들이 쿠나이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엔젤은 일단 기다리라고 조언한다. 도나와 마샬이 떠나자 킬러 퀸이 난입하고 엔젤은 그녀에게 그녀가 겪었던 사건들 때문에 괜찮은지 묻는다. 엔젤은 그녀가 야후 도시에서 루나를 만났던 일과 사탄교도들 그리고 드래곤킨 제로에 대해 언급한다. 하지만 킬러 퀸은 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에만 집중한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전체 드래곤을 만들어냈는지 기억하고 이제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곁에 미니 드래곤을 불러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엔젤은 그 드래곤 이야기에는 그다지 확신이 없다. 하지만 킬러 퀸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시작한다. 그를 젊은 브래드 피트처럼 묘사하고 있어. 그날 밤 한 지역 바에서 두 여자 밍크와 오르가는 제로라는 드래곤킨의 목격에 대해 이야기해. 추니비오는 신나지만 오르가는 이게 그냥 허위,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짐승 왕국이 벌써 난리가 났을 거야. 바로 그때 바텐더 레이가 음료를 가져오고 쿠나이의 현상금 포스터를 보여줘. 그는 악마 군주로 유명해. 밍크는 쿠나이의 얼굴을 보고 신나서 그를 찾고 싶다고 말해. 같은 바에 있던 유키와 미카는 그들이 발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미카니 이 두 사람이 S랭크 모험가라고 언급해. 유키와 그녀가 쿠나이와 맞서기에는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그녀는 밍크와 오르간이 그를 붙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유키는 쿠나이와 쿠나이 주니어를 혼자 차지하고 싶어 한다. 한편 쿠나이와 나머지 일행은 루나의 배려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이다. 쿠나이는 이 장소의 미적 감각을 칭찬하고 루나는 이곳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라고 밝힌다. 바로 그때 매니저가 다가와 그들을 환영하고 루나는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고 알린다. 잠시 후 음식이 도착하자 쿠나이는 아코의 다리 치유를 축하하는 건배를 한다. 그룹은 행복하게 음식을 즐기고 있지만 아코는 이런 식사에 익숙하지 않아 조금 속이 불편해진다. 흡연 휴식 중에 쿠나이는 또한 이런 고급 음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웨이터에게 자신이 관리 명령으로 만든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다. 곧 웨이터는 요청대로 하고 쿠나이는 아코를 위해 특별히 딸기 타르트를 선보인다. 그것은 아코가 실제로 좋아하는 음식이다. 소녀들은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를 맛본 후 정신이 아찔해지기 시작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에디슨이 공을 만들도록 영감을 준 여성에 의해 방해받는다. 그녀는 자신을 고급 사회의 거물인 슈림프 플라이라고 소개한다. 쿠나이는 그녀를 모르지만 정중하게 그들의 테이블로 초대한다. 하지만 곧 이 뚱뚱한 여자가 그녀의 식욕으로 인해 접시를 깨끗이 핥아먹을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는 루나에게 이소를 아는지 텔레파시로 묻고 루나는 세우파리가 실제로 귀족의 모든 물음에 대한 중심 인물이라고 밝혀준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쿠나이는 그녀가 함께 앉도록 한다. 나중에 모두 테이블에 앉게 되면 쿠나이는 그녀에게 그들이 아코의 다리가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말하고 격려의 말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세우파리는 그녀를 축하하고 그들에게 도시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기 시작한다. 쿨라이가 도시를 칭찬하자 그녀는 이를 천국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쿨라이는 이 왕국의 일부 지역이 지옥 같다고 말하며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가 모든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자고 제안하자 슈림프라이가 그것은 상당히 큰 제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쿨라이는 만약 왕좌를 차지한다면 몇 년 안에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그의 큰 계획에 대해 더 물어보자 쿨라이가 관리자 명령어로 만든 비누를 꺼냅니다.
루나가 개입하여 이 비누가 피부를 깨끗이 하고 빛나게 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슈림프라이가 감탄하고 오늘 밤 시도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얼굴에 더러운 것을 지울 수 있어요. 그는 마을에서 열 계획인 온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녀의 피부를 이전보다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슈림플리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온천에서 제공할 모든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녀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그 온천의 첫 번째 고객 중 한 명이 되고 싶어하는 그녀는 루나에게 자기 언니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루나처럼 그녀도 형제와 잘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매니저가 달려들어오며 도시가 공격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손님들 사이에 공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나이는 이를 저녁을 더 흥미롭게 만들 기회로 봅니다. 옥상으로 향하며 당신에게 뒤에 남아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나가서 범인들과 대처할 것입니다. 루나는 그와 함께 가겠다고 주장하지만 쿠나이는 그녀가 그들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함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믿습니다. 그를 걱정하는 아쿠를 보며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쿠나이는 행동에 나서고 그가 없는 동안 그들을 위해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라고 당신에게 정신적으로 전합니다. 도시를 둘러보던 쿠나이는 곳곳에서 죽음과 파괴를 목격한다. 혼란 속에서 미카는 홀로 여러 슬픔들을 처치하고 있다. 워커가 그녀에게 기습 공격을 시도할 때 유키가 갑자기 나타나 이를 처리한다. 유키는 자신의 얼음 능력을 사용해 슬픔들을 겁주며 쫓아낸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인 머지는 모든 슬픔들을 모아 두 사람을 압도한다. 그때 쿠나이가 나타나 자신의 대화 능력을 사용해 슬픔들을 손쉽게 처치한다. 그 남자는 심지어 거대한 망치를 소환해 불쌍한 전투자들을 부순다. 하지만 머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손에 단검으로 상처를 낸다. 그의 손에 문양이 나타나고 붉은색이 따라온다. 온통 피로 뒤덮인 안개. 안개 속에 중급 악마 카니발이 나타난다. 이름 그대로 중간 정도야. 유키는 슬픔들이 이 끔찍한 존재를 소환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음을 빠르게 깨닫는다. 그 후 이 존재는 마법 주문으로 그들을 흑백의 장벽에 갖는다. 카니발이 패배하지 않으면 그 장벽은 절대 내려오지 않고 모두가 그 안에 갇혀 버릴 것이다. 카니발이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 쿠나이는 그의 머리에 돌을 던지며 침묵시킨다. 그 후 쿠나이는 카니발에게 완전한 디스트랙을 던진다. 그녀가 냉정을 잃고 그를 공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악마는 곧 그가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깨닫고 물러난다. 쿠나이는 그가 마지막으로 싸운 악마가 자신의 온 힘을 다 쓰기도 전에 죽었다고 말하며 이번에는 자신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겠다고 결심한다. 카니발은 평생 서비스와 교환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하지만 추악한 멧돼지는 애완 악당들의 파티에 자리가 없다. 그래서 쿠나이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처치한다. 모든 군중은 그의 손에서 악마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를 찬양하기 시작한다. 그의 이전 범죄자로서의 명성은 이제 사라졌다. 한편 사탄주의자 집회장에서는 유토피아가 그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찍 악마를 소환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자 그의 조수 트로는 도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믿는다. 그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유토피아는 그녀에게 남은 두 악마를 건네며 성스러운 성에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그녀에게 못생긴 얼굴을 그에게서 끌어내라고 말하며 즉시 떠나라고 한다. 그녀는 자신을 여기로 이끈 모든 나쁜 인생 선택들을 다시 생각한다. 고급 레스토랑으로 돌아와서 매니저는 손님들을 웃게 하려고 광대를 부른다. 그러나 그 광대는 실제로 자신이 보여주는 것 이상이다. 그 남자는 사실 루나를 없애기 위해 사탄 숭배자들이 고용한 암살자이다. 한편 루나는 쿠나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쿠는 그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때 광대가 들어와서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유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마법으로 광대의 팔을 바꿔가며 놀리기 시작한다. 팔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후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인다. 그가 주머니에 지니고 있는 독의 냄새를 쉽게 맡을 수 있다고 말하며 누군가를 암살하러 왔다면 더 미묘한 것을 사용하라고 농담한다. 광대는 완전히 충격에 빠지고 유가 그를 찌르겠다고 위협하자 그 남자는 즉시 비명을 지르며 식당을 뛰쳐나간다. 그동안 킬러 퀸과 후지이는 누군가를 처치하느라 바쁜데
두 명의 악마, 하노타로가 나타나 그녀와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킬러 퀸은 쉽게 한 명을 처치하고 다른 한 명이 공격하기도 전에 마샬이 그녀 앞에 나타난다. 다른 곳에서는 메이키가 더 많은 사디스트들과 싸우며 한 번의 공격으로 제거한다. 반면 오르가는 지붕 위에 누워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근처에서 워킹은 사탄주의 병사들과 모여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도착해서 그에게 마지스 분대가 마왕에게 전멸당했다고 전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들은 함께 손을 베어 생명력을 포기하고 다른 악마를 소환한다. 이번에는 어둠의 왕자 오루를 소환하는데 성공하는데 그는 악마라기보다는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남자처럼 보인다. 앵젤은 즉시 오루의 존재를 감지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궁전 주변에 장벽을 치고 지상에서는 킬러 퀸이 오루를 발견하고 후지이가 그녀에게 대시하기 위해 영웅이 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오루의 슈퍼맨 레이저 눈빛에 휩쓸려 간신히 살아남는다. 약한 인간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오루는 파괴적인 필드를 소환한다. 도시 전역에 퍼져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렌젤의 힘이 모두 소모된다. 킬러 퀸이 오루와 싸울 준비를 하는 동안 밍크가 전투에 참여하러 나타난다. 킬러 퀸은 그녀를 방해물로 사용해 오루에게 뛰어들어 그를 압도한다. 하지만 남자가 균형을 되찾자 그는 쉽게 그녀의 방어를 뚫고 그녀를 쓰러뜨린다. 밍크는 빠르게 오루를 그녀의 무기로 가격하고 그의 피부가 타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의 무기가 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힌다. 킬러 퀸이 일어서는 순간 트론이 나타나 헤이디스를 전투에 풀어놓고 그들의 신성한 보호를 제거한다. 오루는 이 기회를 틈타 밑줄을 차버리고 엔젤은 그저 탑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는 방어막을 유지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한편 쿠나이는 그림자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며 만약 처녀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자신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가장 혐오하는 도움인 제로를 소환한다. 제로가 전장에 발을 들이자 하데스는 그를 피하기 시작한다. 그 덕분에 제로는 바로 오루의 얼굴로 걸어 들어가 몇 마디 밑줄 하고 배를 걷어찼다. 제로는 등을 보여주며 돌아서고 그에게 더욱 강해지게 하는 능력을 활성화한다. 그것으로 그는 밑줄을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 오루는 곧 자신이 강력한 적임을 깨닫는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는 트론에게 시선을 돌려 그녀의 몸을 찔러 피를 빨아들여 죽게 만든다. 그녀는 천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 천천히 죽어가던 그녀는 기억을 떠올린다. 어느 날 그녀는 먹을 것과 피난처도 없이 눈 속에 앉아 있었다. 그때 유토피아가 그녀를 발견하고 데려갔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떠보니 제로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그녀의 상처를 모두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회복 아이템을 준 것이다. 제로는 적어도 미소를 지어달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아서 웃는 것을 잊었어요. 오루는 만약 행동하지 않으면 혼쭐이 날 것임을 깨닫고 새로 얻은 힘으로 자신을 그녀의 진짜 모습으로 바꿉니다. 트론이 겁먹었을 때 제로는 그녀에게 약속하죠. 그것을 돌봐줄 테니 다시 웃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약속대로 제로는 한 번의 강펀치로 오루를 박살내고 트론과 킬러 퀸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킬러 퀸은 그를 볼 때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데 모두 놀랍니다. 제로의 활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응원하고 트론은 그녀의 구원자를 보고 눈물로 그를 끌어안습니다. 제로는 진심으로 어린 소녀의 포옹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킬러 퀸이 같은 밑줄을 시도할 때 그는 그녀에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그건 부적절하니까요. 다음 날 마을이 재건되는 동안 쿠나이는 렌젤과 면담을 갖고 그녀는 그를 어떻게 부르고 싶은지 묻습니다. 쿠나이는 악마 군주라는 칭호가 적절하다고 결정합니다. 모두가 이미 그 이름으로 그를 알고 있으니까요. 왈마트 태도로 태어난 그의 모습을 본 렌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믿기 힘들어하고 루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쿠나이는 루나를 만났던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렌젤은 루나가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보스 같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쿠나이가 그녀에게 미세스 벨을 때리는데 사용했을까 걱정한다. 그녀는 그가 왕국에 해를 끼칠 계획인지 묻지만 쿠나이는 그녀에게 한 번만이라도 머리를 쓰라고 말하며
그녀가 믿고 있는 모든 헛소리를 고려할 때 그것이 여전히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한다. 의도를 모호하게 남긴 채 쿠나이는 엔젤에게 부탁을 한다. 그는 세라프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녀가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엔젤은 즉시 경계를 시작하고 쿠나이가 책에서 세라프의 약점을 찾고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인지 걱정한다. 그녀가 가진 세라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전상의 이유로 쿠나이는 일어나며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을 멀리서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쿠나이는 인사를 한 후 방을 떠나려 할 때 그가 정말로 악마왕을 물리친 사람인지 묻습니다. 쿠나이는 그의 오하이오 리즐러 태도로 그가 물리친 괴물은 악마왕이라기보다는 저렴한 모조품이었다고 말하며 안겔에게 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줍니다. 방을 나서면서 쿠나이는 그녀가 얼마나 예쁜지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악마군주이기 때문에 쿨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의 오로와의 싸움 이후로 점수가 급증했습니다. 이 정도 점수면 다른 지원을 소환할 뿐만 아니라 온천에 병원을 세우고도 남는 점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한 번 이상 방문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잠금 해제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진전을 깨닫고 쿠나이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고 아쿠는 그의 웃음소리로 그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신나서 달려가고 쿠나이는 아버지가 딸을 안듯이 그녀를 들어올리며 아름다운 동적을 보여줍니다. 이후 쿠나이와 아쿠는 도서관으로 향하지만 그 남자는 지루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와 관련된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에 한때 천사가 있었지만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적인 악마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는 끝없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도 세라프와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는 그들이 인간을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아쿠는 더 낙관적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쿠는 책을 꺼내어 쿠나이에게 읽어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책은 모든 것을 파괴한 게피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를 마을에서 쫓아냈다. 피도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모험가가 되었다. 그리고 마을 던전으로 탐험을 떠났다. 가는 길에 그는 계속 병사들을 공격하며 던전 깊은 곳까지 갔다. 그곳에서 그는 슬라임에 몰린 암컷개를 만났다. 그녀를 슬라임에서 구한 후 피도는 밤새 부드럽게 깨물며 위로했다. 곧이어 그는 던전의 가장 깊은 방에 도달했고 그 방은 보물과 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마을로 가져가서 인기 많은 개가 되었다. 쿠나이는 이 책이 어떻게든 원피스보다 더 나쁜 줄거리라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던전에서 희귀 아이템과 무기가 떨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사서에게 이것이 현실 세계에도 적용되는지 묻고 그녀는 사람들이 때때로 던전에서 희귀 아이템을 발견한다는 것을 밝혔다. 아키라가 쿠나이를 만들었을 때 그는 그를 세상의 모든 공격에 저항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게임에는 마법이 없었고 그것이 이제 쿠나이의 약점이 되었다. 이 때문에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마법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돌아오는 길에 쿠나이는 수상한 것을 발견하고 아키라를 여관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남아 주변을 살펴본다. 그는 어두운 골목으로 캐주얼리 걸어 들어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저렴한 매복을 예상한다. 하지만 그는 그를 따라오는 사람이 다름 아닌 트론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그를 다시 찾은 것을 기뻐한다. 쿠나이가 제로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그녀는 그와 제로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녀는 감정부터 영혼까지 모든 것을 색으로 본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쿠나이가 제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쿠나이는 그녀의 이야기에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고 걸어가지만 트론은 그녀가 다시 제로를 불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쿠나이는 제로와의 연결을 계속 부인하지만 이 소녀를 속일 수는 없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쿠나이는 그녀가 그의 이상한 팀에 합류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건으로 제로를 만나게 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기쁘게 그 일에 합류하겠다고 동의하며 그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처치해야 하는지 묻는다. 쿠나이는 모두가 그를 독재자로 오해하는 것에 화가 난다. 주로 그의 악마 군주라는 칭호 때문인데 그는 클리닉과 온천에서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트론이 그 자리를 채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트론을 데려가서 나머지 설거지 직원들에게 소개합니다. 루나는 그녀에게서 악마의 기운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쿠나이는 이를 무시하고
그녀가 라비 마을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루나가 버릇없이 굴기 시작하자 쿠나이는 그녀에게 마을 재건을 도우면 자신의 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녀의 자매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귀족들 앞에서도요. 그는 또한 루나가 처녀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에피소드 이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바보 같은 츤데레로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나는 조건을 내걸며 도와주기로 머뭇거리며 동의합니다. 트론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모두가 자신에게 붙잡으라고 요청하여 라비 마을로 순간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즉시 건설을 시작하라고 한다. 적절한 빈 공간을 찾은 후 그는 자신의 기지를 소환한다. 그리고 나서 응급처치 키트라는 희귀 아이템을 만들어낸다. 두 가지를 결합하여 즉시 개방할 수 있는 필드 병원을 만든다. 당신은 치료비를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물어보지만 쿠나이는 이 세계에서 동전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작위로 요금을 청구하라고 한다. 그는 또한 요금을 청구할 때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대부분이 치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 반면에 그녀는 귀족들에게 원하는 만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그 후 그는 병원 바로 옆에 온천 리조트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교토 박쥐, 기초 박쥐, 돌 사우나, 전기 박쥐, 약초 목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또한 완비된 식당과 일본식 온천이 있는 대호를 만들었다. 바로 그때 모모와 카온이 나타나고 쿠나이는 그들에게 근무 시간 후에 마을 사람들을 여기로 모이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야 개막식을 가질 수 있다. 소녀들은 오직 귀족만이 이런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쿠나이는 서민을 위한 별도의 목욕탕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한다. 세 개의 동전으로 지불하면 쿠나이가 이 일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한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날 밤 쿠나이는 리조트를 운영할 다른 보조 인력을 소환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총 전문가이면서 누나 복병을 가진 사람이 매우 빨리 배우는 사람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그렇게 하면 그는 단지 리조트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쿠나이가 떠나 있을 때 마을을 방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는 타이라라는 이름의 보조 인력을 소환하기로 결정한다. 타이라는 갈색 머리를 가진 중년 남성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독선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란다. 쿠나이가 상황을 설명해주기 위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한다. 쿠나이는 이 세상에는 위대한 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타이라에게 설명한다. 타이라. 그는 마치 유아가 쓴 듯한 형편없는 이색의 판타지 소설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담배를 피우며 테이라를 바라보며 그는 이미 이곳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유이가 여기 있는 것도 알게 되자 테이라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쿠나이는 그녀가 암살자의 팔을 뜯어내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유우가 나타나 인사한다. 곧 이어 루나, 아카, 트론도 나타나 테이라는 공식적으로 팀에 소개된다. 다음 날 쿠나이는 난덴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준다. 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음악 상자를.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마법의 물건이라고 믿고 있다. 쿠나이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밤에 이것을 사용하여 상자 안의 음악의 따뜻함을 느낀다고 말하며 그의 관심을 더한다. 난데는 그에게 이 물건을 팔기 위해 얼마를 받을지 묻지만 쿠나이는 교묘하게 그에게 스스로 가격을 판단해보라고 한다. 이것은 노인을 딜레마에 빠뜨리는데 그는 이 물건이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쿠나이가 그를 외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쿠나이에게 이 물건의 실제 가격에 대한 막연한 아이디어를 주길 요청하지만 쿠나이는 각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 다른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며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에 있다고 말한다. 란드는 긴장하며 이 음악 상자가 매우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쿠나이는 경매에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지 묻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후 란드는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15골드 코인에 쿠나이는 기쁘게 거래를 수락합니다. 밖으로 나가던 중 그는 이전에 방문했던 부티크에 들릅니다. 그곳에서 그는 같은 과일 장수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쿠나이는 2개의 위상을 보여주고 각 위상 20개씩 재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매니저는 수트를 자세히 살펴본 후 신중한 검토 끝에 위상을 재현하기로 동의합니다. 쿠나이는 가능한 한 빨리 작업을 마치고 라비 마을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시간이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할 때 쿠나이는 그에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곧장 5개의 금화를 주며 그리고 그 일에 맞춰 일을 완료하면 추가로 2개의 금화를 더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더 빠르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슈퍼마켓을 방문하여 과일과 야채를 라비 마을에 자주 보내도록 돈을 지불합니다. 그의 모든 지출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여전히 3개의 금화가 남아있어 앞으로 잠시 동안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쿠나이는 호텔에서 갑자기 제로로 변신하여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더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 라인 없음. 추가 라인 없음. 추가 라인 없음. 추가 라인 없음. 그는 게임의 전성기 동안 제로를 많이 사용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와 파트너가 되었다. 이 제로 형태에서 쿠나이는 강자를 으스러뜨리고 약자를 돕고 어떤 상대와도 맞서며 모두를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이 제로 형태에서 쿠나이는 강자를 부수고 약자를 도우며 모든 상대에게 맞서서 모두를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 이 제로 형태에서 쿠나이는 강자를 으스러뜨리고 약자를 돕고 어떤 상대와도 맞서며 영웅이 되어 모두를 구하고 싶어 한다. 다음 날 라비 마을에서 모모와 케오는 기뻐한다. 당근의 품질과 양이 늘어난 것을 수돗물과 비료 덕분에 토끼 사람들도 쿠나이 덕분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어제 보내준 물품 덕분에 즐겁다. 그리고 마을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어제 보내준 물품 덕분에 토끼들도 맛있는 식사를 하고 마을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 모두 함께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이 하고 그것은 꿈이다. 그들이 따뜻한 물과 비누로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다니 꿈 같은 일이다. 그동안 타히리흐는 남자들에게 온천을 청소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모모와 키온에게 고객을 더 잘 맞이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두 사람이 토끼 위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비슷한 위상을 입은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일주일 후 새우 벼룩은 라비 마을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쿠나이와 타히리흐의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 그녀는 마을의 화려한 외관을 칭찬하고 쿠나이는 한두 달 안에 더 화려해질 것이라고 밝힌다. 비누에 대한 그의 약속을 감안할 때 새우 벼룩은 확신한다. 쿠나이는 정말 이 마을을 군중에 사랑받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마차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새우 벼룩이 그를 산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이 노인이 인생 선택보다 눈이 더 나쁘다고 밝히고 그를 여기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가 드디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인생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슬픈 변명뿐이었으니까요. 쿠나이는 그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남자는 무술 배경에 대해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는 몇 년 전 마법의 짐승에게 눈이 다쳤다고 밝히고 전장에서 쓸모가 없어져서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합니다. 쿠나이가 그의 팀원 중 한 명이 뛰어난 의사라고 말하며 그녀가 원한다면 그의 눈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산보는 윤을 되찾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며 즉시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를 유해 클리닉으로 직접 데려가고 산보는 독성 허수아비에 의해 입은 피해를 보여주기 위해 윤을 가린 천을 제거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윤은 자신의 마법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새우 벼룩을 겁줄까 두려워합니다. 대신 그녀는 산보의 눈에 약을 떨어뜨리고 그의 시력을 되찾아 줍니다. 그 남자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참을 수 없고 이제 맑은 시야로 다시 봉사하러 달려간다. 그가 떠난 후 새우 벼룩은 유에게 신성한 남다 동전을 주는데
이는 왕국에서 가장 귀중한 동전이다. 유는 겸손하게 대가를 받아들이고 새우 벼룩과 우정을 나누는데 이는 쿠나이가 원하던 바였다. 10년 전 어린 루나와 그녀의 친구 이글은 거리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이글은 그녀에게 천천히 하라고 했다. 하지만 루나는 자신이 가진 구리 동전으로 빵을 사는 것에 너무 신이 나 있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식당을 발견하고 맹세했다. 거기서 식사할 만큼 부유해지는 것. 이글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루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귀족이 그의 재산 밖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와 그의 친구들은 루나와 이글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루나는 너무 지겨워서 교회에 들어가서 성녀가 되어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이글은 그녀에게 귀족들과 엮이지 말라고 했지만 루나는 신경 쓰지 않고 교훈을 주겠다고 맹세했어요. 2년 후 루나는 교회에 받아들여졌고 그녀의 성녀가 되기 위한 훈련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직책을 수락하면서 개인 하인을 요청했고 이글을 선택하려 했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교회는 그녀에게 이글이 사실 반인반수라고 말했고 루나는 교회가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를 해충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가슴이 아프지만 루나는 훈련을 계속했고 또 2년 후에 성녀가 되었다. 그녀는 빛과 황금 마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천사가 축복한 토끼들이 사는 라비 마을에 임명되었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이글의 죽음에 대해 슬퍼했고 천사에게 더 강한 힘을 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쿠나이는 루나를 공상에서 깨우고 텔레파시로 말한다. 그가 온천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레이디 슈림프 플라이와 함께 있다고 하며 그녀에게 준비하라고 한다. 곧 루나가 뛰어나와서 그녀를 데리고 간다. 뚱뚱한 친구를 데려가 목욕탕 구경시켜준다. 안에 들어서자 그녀는 여러 종류의 목욕탕에 깜짝 놀란다. 모모와 카온이 각각 그녀의 등을 씻어주러 나타난다.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개떡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슈림프 플라이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없다. 후에 루나는 그녀에게 피부를 빛나게 하는 이산화탄소 베스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루나는 그녀를 약초 목욕구역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숲과 나무의 향기가 난다. 목욕을 하는 동안 슈림프 플라이는 루나에게 악마 군주를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로 인해 루나는 당황하게 된다. 루나는 쿠나이에게 어떤 감정도 없다며 계속 부인하지만 슈림프 플라이는 그녀에게 그를 끌어당기기 위해 여성스러운 매력을 가꾸라고 조언한다.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루나는 그녀를 소금 사우나로 끌고 간다. 거기서는 땀이 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몸 위에 소금을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해. 이렇게 하면 죽은 피부가 몸에서 벗겨져 나가고 신선한 새로운 피부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슈림플리는 목욕에 감탄하여 앵글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라비 마을로 휴가를 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앵글은 악마 군주가 자신도 저주를 걸었을 것이라고 믿고 킬러 퀸에게 행동을 취하라고 요청합니다. 킬러 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루나가 쿠나이에게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는 그녀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글은 성녀가 어떻게 악마 군주에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킬러 퀸은 그녀가 외롭고 처녀라는 걸 조롱해.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 추억은 엄마한테서 받은 잘 자라는 키스뿐이야. 그녀 자신은 제로에게 반했지만 이 가공의 마왕이 사실 그녀가 좋아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 한편 너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타이라를 찾아가. 그녀는 타이라가 마을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 그리고 건물 배치를 다르게 해놓았어. 그녀는 쿠나이의 배치가 마음에 드는지 묻지만 타이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녀를 내쳐 지도 배치 변경 허가를 받은 거야. 그는 또한 유가 쿠나이에게 보여준 충성심에 대해 놀라워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것은 평소 성격과는 많이 다르다. 그는 유가 예전에 소년 같은 성격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은 모두 부장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몰래 신들에게 기도한다. 이 상태로 영원히 그녀가 이렇게 있기를.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더 견디기 쉽기 때문이다. 타이라가 그가 하고 싶은 모든 변화들을 이야기하자 유는 새우벼룩에게 조언을 구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 남자는 완강히 거절하며 그녀의 영토에 대해 어떤 귀족도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한다. 그 남자는 그녀의 어리석은 제안에 대해 너무 진지해져서 거의 압박을 가한다.
그는 그녀가 다시 그런 멍청한 말을 하면 유를 처형할 것이라고 말한다. 너가 나이트시티 사건에 대해 언급하자 유는 즉시 사과하며 생각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타이라는 쿠나이가 제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언급하며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너는 그녀가 제국의 실수에서 스릴을 느꼈다고 드러내고 그녀의 우두머리에게서 신이 존재를 느낀다고 말한다. 타이라는 그녀가 밑줄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는 고집한다. 그녀는 정말로 쿠나이에서 신성한 아우라가 나온다고 느낀다고. 나중에 유는 쿠나이를 정기검사에 데려가지만 위료 행위라기보다는 그에게 자신의 기술을 연습하는데 더 가깝다. 다른 남자들이 여자를 끝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처럼 쿠나이는 조기 퇴장을 요청하고 클리닉을 떠난다. 저녁에 쿠나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온천에 들어가 몸을 풀려고 한다. 그가 평화로운 순간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 크론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머리를 감겨준다. 쿠나이는 켄드릭 라마가 자신에 대해 디스트랙을 만들지 않기를 원해서 트론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녀는 새거 제로를 보고 싶다고 고집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쿠나이와 제로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트론을 여성 욕조에 떨어뜨리고 TV를 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는 케이블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간식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카가 약초 욕조에서 나오고 그의 침대에 누워서 그녀가 그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후 루나가 쿠나이가 변태라고 생각하며 급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카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그들과 함께 3인용으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쿠나이가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려 할 것이라고 의심하며 그녀는 그에게 손을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녀의 머리 아래에 손을 대서 계속 지켜볼 수 있게 했어요. 다음 날 쿠나이는 여자아이들에게 편지를 남기며 수도에 가는 길이라고 전하고 떠나는 동안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아직도 그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온천에 목욕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중얼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을 남기고 쿠나이는 드디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어요. 미칸과 유키가 가까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유키는 최근에 악마 왕에 관한 꿈을 많이 꾸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 걷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는 재빨리 그에게 다가갔고 쿠나이도 그의 얼굴은 알아보지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쿠나이는 밝힌다. 그는 라피 마을을 개조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방문 목적을 묻자 그는 답한다. 모험가 길드에 몇 가지 질문하러 왔다고. 그는 북쪽 던전들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법 공격을 막는 아이템을 사려고 한다. 유키는 길드가 나라 밖의 정보는 주지 않지만 그에게 그의 주스를 맛보게 하면 줄 것이라고 말한다. 미카는 물론 그 아이디어에 좋아하지 않으며 그 남자가 누구인지 상기시킨다. 위험하고 엄마가 춤추는 것보다 더 곧은 길이다. 이로 인해 두 바보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고 결국 유키가 쿠나이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한다. 남자는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유지는 그의 페미보이 매력을 이용해 자신이 작은 소녀라고 속인다. 쿠나이가 술을 마시기로 동의한 후 유키는 그의 팔을 잡고 그에게 바싹 붙어 앉고 미카는 그들로부터 10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에 도착하자 미카는 3잔의 음료를 요청하고 바텐더 레이는 쿠나이를 어딘가에서 본 것처럼 알아본다. 남자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폭파됐지만 레이는 그를 악마 군주로만 기억한다. 즉시 몇몇 현지인들이 모여들어 쿠나이에게 같이 앉자고 한다. 모든 관심을 피하며 세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자리 잡고 레이는 맥주 3병을 가져다 준다. 쿠나이가 술잔을 잡으려 할 때 유키가 갑자기 그의 무릎에 뛰어들어 그를 도와 술을 마시게 하려고 하지만 쿠나이는 혼자 마시는 것을 좋아해 밀쳐낸다. 술을 마신 후에는 겉으로는 냉철하게 굴지만 속으로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바로 그때 유지는 그의 맥주잔을 잡고 그것에서 마시기 시작하며 이를 간접 키스라고 부른다. 그때 레이가 간식을 들고 오고 유키는 또 다시 그와 간접 키스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점점 비등기 등급이 되어가자 쿠나이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장면이 부모님 경고 스티커를 붙여야 할 것 같기 전에 미카는 마왕과 대화하고 싶지 않지만 그는 그들을 2번이나 구했기 때문에 그녀는 모험의 기본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모험가들이 던전을 침입하고 몬스터를 물리치며 전리품을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몬스터뿔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각 모험가는 능력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길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마치 프로 스포츠처럼 그들은 또한 인근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평균 모험가의 삶에 최악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통 이 던전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미카는 그것들을 5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기본 금속과 가죽으로 만든 것은 일반, 노말이라고 하며 송곳니, 가죽 등으로 만든 아이템은 단단한, 솔리즈 것으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는 귀금속과 재료로 만들어진 고급 아이템이 있으며 이것은 오직 드워프들만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범주는 유니크라고 불리며 이는 S급 모험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슈퍼 레어 무기입니다. 마지막 범주는 성녀들이 사용하는 전설적인 무기들입니다. 모험가들은 또한 미확인 아이템을 발견하고 원하는 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유지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쿠나이는 상점에서 괜찮은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유지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일반 아이템을 판매하며 그가 찾고 있는 무기는 유니크 클래스에 속해 상점에서 찾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쿠나이는 직접 확인해야 하며 마을이 타하라의 안전한 손에 있으므로 잠시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쿠나이는 북쪽으로 향한다고 밝히자 유키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를 데려가야 해서 그는 불황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아. 다른 사람들은 각자 할 일에 바쁘니까 쿠나이도 데려가기로 했어. 미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게 했어. 한편 엔젤은 세라핌에게 기도하며 오메가 지팡이를 달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지팡이의 모든 힘을 사용해 루나를 구하려고 해. 그녀의 여동생이 쿠나이에게 조종당했다고 믿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그녀는 나비 마을로 순간이동했어. 그런데 그곳이 분주한 마을로 변한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마을에 들어서자 타하라는 그녀를 일하는 사람으로 착각해서 근무 시간에 게으름 피운다고 꾸짖었어. 엔젤은 어울리기 위해 일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곧 루나에게 발견되어 혼란스러워한다. 그녀가 여기에 있는 것을 엔젤은 수도로 도망치라고 부탁하지만 루나는 머무르며 기지를 더 강하게 만들자고 주장한다. 엔젤은 쿠나이가 이곳을 자신의 성으로 만들고 악마를 키워 왕국을 파괴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야기하기 전에 트론이 도착해서 루나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그녀는 큰 바위를 부수는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에 루나는 키안과 모모에게 엔젤을 온천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엔젤은 트로니 바이언의 악마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나중에 그녀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안고 목욕탕에 들어가자 리조트에서 다양한 종류의 목욕탕에 깜짝 놀란다. 더 들어가다가 그녀는 쿠나이를 발견하고 그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고 생각한다. 쿠나이는 그녀에게 이 야외 목욕탕이 신성하고 안전한 곳이며 여기서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비록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은 불타오르지만 그 남자는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 그는 처음에 이게 그가 경계를 풀게 하려는 어떤 함정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왕국이 그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의 여왕이 그런 음흉한 계획에 참여하게 하다니 트론은 쿠나이 주니의 흥분을 숨기는 게 가장 좋아. 그 남자는 엔젤에게 왜 그렇게 멀리 수도를 떠났냐고 묻는다.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쿠나이가 그녀에게 상기시킨다. 그녀의 성스러운 처녀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수건을 건네며 몸을 가리라고. 그는 엔젤에게 목욕탕에 들어가라고 권유하지만 유일한 팬인 그녀는 화가 난다. 왜냐하면 쿠나이가 그녀의 몸을 쳐다보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다. 쿠나이와 비즈니스를 논하고 싶어하는 동안 엔젤이 생각하는 건 오직 그녀의 몸뿐. 그것이 쿠나이 같은 남자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쿠나이의 몸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온몸이 촉촉해지지만 그는 자신의 거대한 성기를 영향을 받지 않는 척한다. 그녀는 그가 왕국을 배신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쿠나이는 그런 야망이 없다고 밝힌다. 사실 루나와 세우는 자발적으로 마을에 남기로 선택했다. 엔젤이 그에게 다가가서 왜 그녀가 악마의 세계를 믿어야 하는지 엄하게 묻는다. 그러나 쿠나이는 그녀의 멜론을 그의 얼굴에서 치워달라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만하고 진짜로 목욕을 즐기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멍청한 머리가 사람들이 왜 이 마을에 남기로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몸을 담그자 쿠나이가 마침내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엔젤은 어떤 열기처럼 신음하며 그 남자를 더 흥분시킨다. 좋은 목욕이 영혼을 모든 걱정에서 해방시킨다는 설명을 하면서 쿠나이는 그녀에게 사케 한 잔을 따른다. 그녀는 그것이 마법의 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쿠나이는 성녀의 비겁함을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의 처참한 상태를 그녀의 겁많음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조롱에 고무된 엔젤은 주문을 사용하여 사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쿠나이는 이 왕국에 독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한다. 엔젤은 주문을 사용하여 사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쿠나이는 이 왕국에 독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한다. 그는 아쿠가 자신의 사람들과 재산들로부터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나라에서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밑줄처럼 다뤄지는지, 그들이 같은 컵에서 마시며 간접 키스를 나눈 후에 쿠나이는 다시 그녀를 놀리기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화가 나서 잔소리를 시작한다. 그녀를 위해 쿠나이는 비밀리에 관리자 명령을 사용해 후광을 소환하고 그것을 그녀에게 선물로 준다. 그것은 그녀의 순수함의 상징이 될 것이다. 나중에 그들은 리조트 밖에서 후광을 머리에 쓴 엔젤을 만난다. 쿠나이는 그녀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묻지만 엔젤은 세라프와 관련된 순간 이동 능력을 밝히기를 거부한다. 그녀가 돌아가야 하므로 쿠나이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편안히 하라고 한다. 그 남자는 자신의 순간 이동 능력을 사용해 그들을 성으로 데려간다. 엔젤은 그가 세라프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쿠나이에게 그가 진짜 누구인지 물어보지만 쿠나이는 그녀가 그의 행동을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그는 엔젤에게 절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엔젤은 그것이 왕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다시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며 쿠나이는 자신이 미래에 그녀의 협력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자주 호출받아 세라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엔젤은 이 폭로에 충격을 받지만 결국 루나와 세우 도망자가 그에게 끌린 이유를 이해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쿠나이가 세라프만이 알고 있는 기적을 사용하고 후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기 전에 쿠나이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며 곧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그가 떠난 후 엔젤은 쿠나이가 유명한 타락한 천사이자 악마 군주인 루시퍼라는 것을 깨닫는다. 후광을 가슴에 가까이 붙잡고 그녀는 악한 존재가 이것을 만들 수 없다고 확신하며 루시퍼를 그의 영광으로 되돌리겠다고 다짐한다. 그날 밤 쿠나이는 목욕탕에 돌아오고 아코가 그와 함께 앉아 그의 무릎에 앉는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는 습관이 있다. 쿠나이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처럼 그녀에게 다른 남자들과 거리를 두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남자는 그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을 만큼 똑똑하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북쪽 여행에서 오래 있을지 묻지만 쿠나이는 필요하면 바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녀는 그 없이는 외로울 것이라고 말하자 그 남자는 길에 무언가를 사다 주겠다고 약속한다. 아버지와 딸 같은 순간을 공유하는 동안 트론과 루나도 나타나고 루나는 즉시 소리치기 시작한다. 귀찮은 밑줄처럼 쿠나이가 그녀의 밑줄에 사용되면서 그는 그녀에게 천사, 앵글을 안전하게 성으로 데려다 줬다고 말한다. 늦어져 가기 때문에 트론은 잠을 자자고 제안하지만 셋 모두가 쿠나이 옆에서 잠이 들어버리고 그는 밤새 깨어있다. 다음 날 떠나기 전에 그는 너에게 병원을 책임지게 하고 나머지 마을은 타하라에게 맡긴다. 그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다시 연락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타하라는 혼자서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주위를 둘러보며 쿠나이는 이제 마을이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두 그의 노력과 보좌진의 도움 덕분이다. 그는 이제 보호할 사람들이 있으므로 더 강해지고 마법에 대한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그는 엄한 표정으로 타하라에게 마을을 쳐다보는 누구든지 처치하라고 요청한다. 그렇게 그는 마차에 앉아 유키와 미칸과 함께 북쪽으로 떠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에 다룰 애니메이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요약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여기 영상을 시청하세요.